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 방법이라든지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이런 것들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빅테크들의 KPX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것이 증가분이 멈추는 그 과정이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전에는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 후로 만약 KPX 증가분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빅테크들의 전의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 되면 그쯤 되면 하락을 하겠죠. 우리는 그 점을 기다리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체적인 연간 프로젝트 내용으로 보면 일단 3분기까지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빅테크들이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는 않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왜 채권을 갖다 발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돈들이 투자되는데 빅테크라 한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을 대부분 또 빚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채권의 가치가 상당히 지금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점이 계속해서 시장을 갖다가 약간 중간중간 조정을 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부담이 줄어드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들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때 좀 더 폭발적으로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주가 부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목요일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포지션을 생각해 보면 대략 높은 포지션은 아니에요. 제가 뒷장표에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점 거래는 좀 주의하시고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면서 간다. 우리는 돈을 집행하는 시점이 목요일, 금요일 이쯤에서 집행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전략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략주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시장의 흐름, 자금의 흐름,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선물 포지션상으로는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지수는 5,300 위에서 오늘 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월화 정도는 오늘하고 내일이겠죠.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수요일하고 목요일부터는 지금부터 눈치 게임,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게임의 법칙이 좀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는 우리는 계속해서 관망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확인하고 가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방으로는 5,030 이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이제 매수 포지션, 저는 이쪽을 좀 보고 있는 것들이고, 아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윗단으로 계속 그렇다고 윗단으로 올라간다 해서 우리가 이 구간 안에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 계속 평단 조절해 가면서 진행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LNF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4분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1분기 실적부터는 4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최근에 보면 흑자 전환해가 쫙 올라왔는데 한번 쭉 떨어진다. 그 다음에 다시 우상향을 해서 가는 그런 그래프가 형성이 될 거예요. 이건 영업이익하고 매출 부분, 이런 부분들 이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갖다 핵심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놓고, 그러면 내가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 나가는 게 좋을까, 이 부분만 의사결정을 내리면 LNF는 충분히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진행했던 내용들 다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유중 과정도 다 진행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악재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과정으로 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실적 베이스대로 움직여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로봇 테마가 돌면서 특히 전고체 테마도 돌고요. 더군다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또 하나의 또 배터리의 사용처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이 많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매출보다는 조금 더 업사이드, 좀 긍정적인 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보다야 올해가 훨씬 더 좋은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관심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LNF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하단 폭이 크게 움직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스윙 거래, 롱숏 거래 하기에는 적당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부터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영업이익의 흐름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 매출액 부분은 크게 뭐, 당연히 매출액도 늘어나니까 영업이익 부분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매출이 받쳐줘야지 영업이익률은 고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고, 거기에 리튬 가격이 좀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같이 연동돼서 가는 건 틀림이 없는데, 일단 중국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정작용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잉 투자된 부분을 일정 부분 중국에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2026년도에는 벌어질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 정책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 로봇 같은 경우가 진행된다. 또 아니면 뭐 미국의 전기차 부분이 이제 악재 맞을 건 다 맞았잖아요. 트럼프가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지원금도 줄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건차차 하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는 흑자를 갖다가 진행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회사가 전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진행되는 과정 제가 볼 때는 지금 4쿼터 실적 발표 요거 나오는 과정까지는 조금 참고 계시고요. 그때 우리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1쿼터 실적은 요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4쿼터 대비해서 거의 어떻게 돼요? 4분의 1 정도로 영업이익이 축소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언제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줄어드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선반영되는 과정들을 잘 해석을 해서 포지션을 잡아두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어떻다? 예, 우상방으로 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전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과정들은 지난해 3쿼터 정도 나오는 영업이익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의 평균 가격을 갖다 해서 계산을 좀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거래를 해보면 될 수 있나라는 것들을 또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결론이 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큰 고민할 이유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올해만큼은 무난하게 가는데 결국은 실적 베이스대로 움직여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그러면 적자에서 흑자 전환 이슈가 있을 때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쪽 하방, 이쪽 라인에서 우리가 기다려주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보다 조금 낮은 쪽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땡큐한 가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없거든요. 물론 동사에 대한 목표가는 계속해서 증권사 부분들이 높이 상향평가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는데 그것은 뭐 PER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고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 성급하게 덤비지 말고 조금 눌리게 들어오면 그때쯤은 우리가 공략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1분기,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요. 가장 또 특징적인 것은 히토류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다시 받을 거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용들이 2026년도 중에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알파로 좀 생각을 해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눌림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S 에너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베이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가장 안 좋아요. 그죠? 네, 지금 나와 있는 과정. 데이터는 저는 숫자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선반영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고요. 자, 일단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이 수치가요. 그러니까 조금 빠지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눌림은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놀래서 또 매물 내놓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어떤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눌림은 들어온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뀌어 있으니까 과거처럼 아주 낮은 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뭐 매크로도 안 좋고 시장에서 왜 그랬는지 봐주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난해 3쿼터에서 4쿼터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타난 거고 지금 조금 반등이 들어온 모습이죠. 우리가 지난해 왜 4분기쯤에 공략을 한 이유는 바로 일정 부분 리바운딩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하고 공략을 해서 수익을 또 만들어냈었습니다. 어쨌든 최근 LS 에코너지는 우리가 두 번의 거래를 했어요. 자, 그 과정 속에서 다시 눌림이 들어올 것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나고 나면 실적은 다시 좋아진다. 그러면 이 실적이 나올 때 동사의 주가는 어느 정도였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측정해 보면 다음 차트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4만 원대였어요. 그 주가가 나타날 때가 4만 원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었거든요. 자, 그럼 지금 어떤 과정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조금 눌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4만 원 여기서부터 아래쪽 열어두고 이렇게 매수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턱에서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여기 상단과 하단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가급적이면 하단 쪽에서 잡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턴어라운드 이렇게 딱 돌고 나잖아요. 그러면 정배열 들어가기 초입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로 올라가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일봉이 지금 하방 쪽으로 수렴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과정이 가장 우리가 기술적이나 우리가 위치적으로 또 실적적인 면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도 선물 포지션이 있는데 그쪽 하방을 공략을 할 때가 우리가 그때는 공략을 해줘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LS 에코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일 전기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4일 전기 4분기 실적 별로 안 좋다고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감수하고도 우리가 보트리버를 가다가 지난주에 워낙 시장 변동 속에 많아서 수익을 일단 실현을 했습니다. 뭐 잘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있겠어요. 시장 변동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있는 것들을 수익을 또 추구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이제 그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괜찮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도 성장성은 기본적으로 공존되어져 있다. PER도 좀 낮은 구간에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시점이 올라 보통 보면 4일 전기가 항상 해마다 우리 이제 빅3 있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이 잘 또 성장하고 나고 나면 그 다음엔 야 어디야? 라고 또 쳐다보는 과정이 있어요. 해마다 그리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 상여금도 지급하고 이런 과정 속에 그걸 갖다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지 상여금 줘야죠. 거기 있는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항상 보면 1분기 때 주가가 이렇게 2월달 되면 하락을 하다가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오르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오늘이고 제가 오늘 금요일까지 가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돼지꼬리처럼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또 공략을 해주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2026년도 전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나오는 거죠.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에서 세 회사가 큰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공급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 과정에서 산일정비도 그렇게 나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LS일렉이라든지 HD 현대일렉이라든지 효성중 거래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일진전기나 산일전기 가지고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소액 투자자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그래서 포인트를 그쪽으로 잡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전 부분에서도 움직이는 뭐 진포, 물론 부담도 돼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크기 때문에 뭐 사실 HD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것들 거래하면 좀 편안한 방법도 있긴 한데 이미 지난해 연초에서 우리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크게 또 수익을 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상당히 또 부담되는 위치에 와 있는 건 맞아요.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높다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 거래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또 플레이 하시고 자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경우는 이쪽에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좀 편안한 거 거래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실적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번 여기 실적표는 제가 좀 제외해 놨어요. 어쨌든 여기보다 조금 빠지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앞으로 나와 있는 가이던스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EPS 부분, 저는 EPS 되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당 순이익이 높은 거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라가는 것들은 주가 상향에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다. 뭐만 좋으면 매크로만 부담이 없다면 당연히 올라갈 거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북미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 중이다라는 것들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 한번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때 공략을 해서 들고 계실 분들은 계속 글쎄요. 제가 의견을 드렸잖아요. 들고 가실 분들은 계속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일단은 정리를 또 했잖아요. 수익을 냈으니까 다시 또 들어갈 포인트를 또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올라갔다가 지금 반등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반등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차익물이 나오는 그 눌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공략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15만 원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은 10% 잡고 우리 계속해서 공략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병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10% 들어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는 많은 것들이 고점으로 올라갔잖아요. 일단 좋은 것들은 눌림이 들어올 때 10%나 15% 잡아두고요. 그리고 하방 열어두고 평단 조절하고 수익 내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만들어 낼 겁니다. 그러다 뭐 어쨌든 초병 넣는데 그게 또 위로 달려지면 땡큐 하면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해지를 다 해 나가면서 충분히 또 공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텍하고 TLB는 그렇게 반응이 좋진 않습니다. 다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등이 잘 들어오는데 이쪽 관련 부분은 조금 소소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소소하면 또 소소한 대로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게 다 뭐 달려버리면 우리가 공략할 종목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하루에 뭐 7%, 8% 상승하면 그거 따라가다 보면 사실 가랑이 째지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이 되고요. 저희야 뭐 여러 사람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충분히 거래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만한 종목을 선정해 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시장을 쭉 살펴보면서 심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눌림이 들어오면 우리가 충분히 또 공략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주가 위치는 52,500원 이 자리부터 좀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열어두게 되면 이쪽 4만 한 6천원 뭐 이 정도 라인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평단 조절만 해주면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형립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심택이 바로 상승할 만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분기 이제 우리가 일부 있죠. 사실 지금 오는 과정에서는 12월달 실적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모멘텀 가지고 움직여왔다라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3월달, 4월달 초 정도 되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또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늘려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막 달려나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나는 없는데 이렇게 항상 보면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쪽에 우리가 손을 댔다가 실수하게 되면 사실 또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체크하면서 준비해 주는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거래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소대로가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가는 것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제가 그때 목요일 금요일쯤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제가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문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날게요.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봉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